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내에는 전기도 나갔고 장비도 모두 다운됐고 부근에는 공항도 없고 시베리아 눈 덮인 숲속 깊숙한 곳에 버려진 활주로 뿐입니다. 여객기 착륙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 모두가 무사하게 된 것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물 한 잔 덕분입니다. (516) 항공편은 2010년 9월 7일에 예정된 러시아 우다치니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정기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20년 동안 사용됐지만 단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서 승무원들은 비행이 쉬울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승객들은 탑승했고 승무원들은 태연하게 탑승권을 확인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먼저 조종사가 승객들을 맞이했고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시베리아 유신스크의 작은 마을을 지날 때 문제의 첫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전자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고 그저 무시한 채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소도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항공기 기장인 예브게니 노보스열로프는 기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비행기는 약간의 난기류를 겪고 있고 잠시 비행이 거칠어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들은 조종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내 방송 8분 만에 기내 조명이 꺼졌습니다. 승무원만이 그것을 알아챘는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에서는 상황이 갑자기 절박해졌습니다. 단지 전등만 꺼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전자장치가 전부 꺼져서 모든 것은 조종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장비가 작동하지 않자 비행기는 마비됐습니다. 여전히 조종은 가능했지만 모든 항법 장치가 작동을 거부했고 무선 통신도 꺼졌고 연료 이송 펌프도 정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시각에 의존해서 조종을 해야 했고 사용 가능한 연료로 비행기를 약 30분 정도만 공중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비행기가 완벽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공항에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모든 전자장치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착륙에 적절한 장소를 찾고 게다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전자장치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는 고도 1600m 구름 위에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지상을 볼 수 있도록 구름 아래로 내려가서 높은 고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보조 발전기를 켜야 했습니다. 기체가 하강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식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트릭을 사용했는데요. 제어판에 물 한 잔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교대로 조종사들은 유리잔 속의 물을 지켜보며 물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하강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천재적인 해결책은 비행기가 3000m까지 하강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고도에서 조종사들은 마침내 발전기 켜기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전기는 그래도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승무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땅을 볼 수 있게 된 상태였기에 착륙할 장소를 찾아 지상을 살폈습니다. 나중에 노보스열로프 기장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즈마 마을 근처에 활주로를 발견한 것은 순전히 행운이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공항으로 오랫동안 헬기를 제외한 어떤 항공기 이착륙에도 사용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무선 통신 장치도 없었고 항공교통 관제소도 없었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공항 감독관 세르게이 소트니코프만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분간 일어난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항은 폐쇄된 상태였지만 소트니코프는 개인의 의지로 수년간 활주로를 좋은 상태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는 무성한 잡초를 자르고 쓰레기를 치우고 색이 바래면 활주로 표시까지 새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운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곧바로 이 공항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에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항은 더 이상 지도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즈마의 활주로 길이는 1325m에 불과했고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2000m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하강하는 속도는 안전 지침보다 훨씬 더 높아서 안전 속도인 시속 270km를 초과한 시속 380km였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의 상하로 움직이는 날개가 전자장치로만 제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승무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탑승한 모든 승객의 목숨을 걸고 숲에 착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든 기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에 닿기 전까지 3번의 착륙 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2번은 조종사들이 한 번 더 순회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평가했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이후 공식 수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러한 신중함이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착륙 시도 직전 모든 승객과 객실 승무원은 모두 비행기 앞으로 옮겨져 긴급 대피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침착하고 진지했다고 회상합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했죠. 사람들은 자리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활주로에 착륙시켰습니다. 착륙 장치는 마찰로 인해 불길에 휩싸일 뻔했지만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비행기를 멈추는 데는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끝에 다다른 후 숲으로 돌진했고 160m를 더 나간 후에야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나무들이 비행기를 망가뜨리긴 했지만 속도를 줄여주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기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승객 72명과 승무원 9명 전원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벼운 부상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경 속, 그러니까 비행기의 전자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착륙할 적절한 활주로도 없고 비행기가 숲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속도로 누구에게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 영웅적인 조종사들은 여전히 비행기를 착륙시켰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운 좋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헬리콥터로 근처 우후타까지 수송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갔는데요. 단 한 가족만이 항공 여행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대신 기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그들 모두는 정부에 보낼 단체 서한에 서명하여 객실 승무원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보여준 전문성이 비극을 막았다는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사건 한 달 뒤인 2010년 10월 8일 세르게이 노보스욜로프와 그의 부조종사 안드레이 라마노프는 러시아 연방의 영웅으로 명명되었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용기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영웅도 기억되었는데 그의 부지런함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516편의 안전한 착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즈마 공항의 감독관인 세르게이 소트니코프는 2012년 2월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정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해체하기를 원했습니다. 항공기가 입은 모든 피해를 수리하더라도 이즈마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이륙하기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그 비행기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비행기를 소유한 항공사는 비행기를 완전히 수리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 필요한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후 이 항공기는 7년 동안 비행을 계속했는데요. 이즈마라는 별명이 지어졌고 2018년 9월 마지막으로 비행했습니다. 2010년에 옛 승무원들 중 일부가 탑승했고 이전 기장은 그의 오랜 친구를 지상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근무한 후에 이 영웅적인 비행기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여러분은 항공기에 관련된 다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